첫 번째 주인공은요, 윤희숙 혁신위원장입니다. 비대위 회의에 참석했는데 아주 논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간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셨나요? 다구리? 다구리. 이동재 때 있었던 얘기니까 그냥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상황에서 오늘 제 페북 봤어요? 네. 그거랑 좀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는 그렇게 실명까지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당에 지금 책임지는 분이 없다라는 것이 국민들 눈에 너무나 답답한 것이고 아름답게 책임지는 국민들의 모습을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그런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차원입니다. 어학원 원장님 출신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몰매를 뜻하는 저 표현, 이거 어떤 뜻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명이 한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다. 공격도 조금 평등하지 않고 뭐 이런 것처럼 좀 약간 은어성이 있는데요. 어원은 일본에서 시작했지만 우리 표준 대사전에도 올라와 있는 그런 표준 용어입니다. 대사전에 저 말이 올라와 있군요. 있습니다. 예, 다구리. 저도 어감상 이거 일본어 아니야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표준 한국어 표준 대사전에는 올라와 있고 역시 어학원 원장님 출신. 예, 몰매 이외에도 비밀을 노출하다 뭐 여러 뜻이 있더라고 그 안에서. 예. 그런데 윤희숙 위원장의 저 한 단어 정말 적절하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예,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윤희숙 위원장의 변화에 대해서 혁신에 대해서 좀 거부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 이런데요. 뭐 처음에는 이렇게 변화를 하고 개혁을 하려면 누구든지 다 저항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아예 애써 모른 척한대요. 네네. 이거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좀 지나다 보면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세 단계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여러 번의 좀 개혁이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후에 총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 대패하고 나면 그때 뭘 버스 타놨는데 막 쫓아와서 뭐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자체에서의 노력하는 것들을 중진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뭐 특정하게 지정해서 누구 그만둬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닐지라도 일단 국민의힘이 바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고 국민의힘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국민들이 다시 신뢰를 줄 거다 이런 생각에 윤희숙 위원장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명을 콕 집어서 이제 거취를 밝혀라라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했거든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 다구리가 일본 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박정우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써도 될 것 같아서 다구리란 말을 갖다 쓰겠습니다. 다구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좀 조금만 써주세요. 어감이 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학교에서 뭐 옛날에 글로리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제가 재밌게 봤는데 일진들 아니겠습니까? 집단 린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 일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의힘의 다른 사람도 아닌 혁신위원장이 저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마치 고등학교에 있는 일진들처럼 지금 국민의힘에는 일진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처참하게 패하고 지금 야당으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한 그 권력 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린치가 하고 이런 모습을 갖다가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참 한심해도 너무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특히 국민의힘에서 일진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국민들에 의해서 린치를 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까지 듭니다. 한 가지 논란은 계파별로 또 약간 입장이 다른데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입당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 부정선거 음모론 윤 어게인 아이콘 입당시키는 거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라며 강하게 비판했고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극단적 정치 세력은 같이 갈 수 없다. 전한길 즉각 출당해야 된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비대위에서 그 부분이 논의되진 않았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당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일부의 극단적인 주장과 강하게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를 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이라는 것이 생각이 일부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의 입당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당 내에서 지금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이제 한국사 스타 강사로 유명했던 분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이제 탄핵 시즌에서는 굉장히 부정선거론과 연관지어서 좀 일부 극우적인 좀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어서 많은 실망을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분이 국민의힘에 들어오고 또 이제 실제 뭐 본인 방송에서는 뭐 자신을 품어야지만 뭐 당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으로 국민의힘 자체를 좀 반으로 분열시키고 또 이제 국민들까지도 약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저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확실한 거리를 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 변호사님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피플 만나보시죠.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모두 벗어났습니다. 대법에서도 1, 2, 3심 모두가 다 19개 범죄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국정농단 때부터 수사를 받기 시작했으니 9년이 넘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하면 9년이에요. 근 10년 모두 1, 2, 3심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 판단 보시죠.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서 회계사와 전문가와 합의했다. 삼성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1, 2, 3심 모두 판단했고요. 제일모직 삼성물산 부당합병에 대해서도 이 회장의 승계 목적으로만 볼 수 없다라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합병을 위해서 제일모직 주가를 조작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비정상 거래 관찰이 없었다라며 19개 혐의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이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른바 무리한 항소가 있었다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삼성의 회장이 발목 잡혔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계적 항소를 검찰이 계속해왔다는 건데 국정농단 재판 83차례 출석, 부당합병 재판 102차례 글로벌 기업의 수장이 참석하느라 그 사이 삼성은 10년의 기간을 잃어버렸다라는 재계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 변호사 출신의 정혁진 변호사님이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삼성 변호사셨죠? 네, 삼성에서 변호사 했었죠. 그때는 이재용 회장이 상무였어요. 제가 변호사할 때는. 그때는 이 회장이 뭐 상무밖에 안 됐다.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희 전 회장님 돌아가셨죠.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결국은 삼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회사는 삼성물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할 때 그때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2020년 9월에 기소가 됐던 건데 그런데 그 당시에 기소되기 전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10대 3으로 전문가들이 이거는 무리가 있다, 이거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이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은 고도의 경영 판단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게 너무 명백하지 않으면 범죄로 몰고 가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쳤고 그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다 존중을 했었는데 네. 그런데 2020년 9월에 그 당시 중앙지검에서 이거를 기소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4년 거쳐가지고 작년 2월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했고 올 2월에 또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까지 한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의 그 권고를 지키지 않은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심은 그렇다고 치고 항소심까지 무죄가 나왔으면 그때는 상고심 하나만 한 거 아니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래도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검찰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앵커가 삼성이 삼성전자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핸드폰 출하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애플한테 내줬어요. 언제 내줬느냐? 작년에 내줬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 D램 그 시장에 있어서 매출의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진짜 10몇 년 동안 계속 1등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자리도 삼성전자가 넘겨줬습니다. 어디한테 넘겨줬느냐? SK 하이닉스가 지금 세계 1등 D램 회사가 됐습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됐느냐? 올 전반기에, 올 그 1, 4분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에 검찰이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의원님. 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프레임에 따라서 진행된 대표적인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19개 혐의에 따라서 수사를 했지만 1심, 2심, 3심까지 다 무죄가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렇게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만큼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사업 등 앞으로 우리나라 먹거리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되고요. 비록 무죄로 벗어났지만 기업의 책임과 그리고 국민에 대한 그런 그 사랑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박 의원님. 네,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 수사를 착수한 2018년도에 착수한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우리 3차장 그리고 또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그때 당시에 특별 사부로 해서 부장으로 해서 이 수사를 했거든요.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무리다 이거는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적으로 이끌고 간 거는 그 윤석열 사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 정부에 의해서 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예. 뜨거운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카콜라의 재료를 바꿔버렸습니다. 대단하네요. SNS 글인데 미국 내 코카콜라에 사탕수수 재료를 쓰기로 합의했다. 이건 매우 좋은 결정이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마가에 이어 마하를 띄우고 있는데요. Make America Great Again에 이어서 Make America Healthy Again,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코카콜라에 사탕수수 설탕으로 바꾸고 햄버거에 식용색소를 빼고 음료에 인공색소를 빼고 케찹에 식품색소를 빼고 초콜릿에 학점색소를 뺀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연달한 조치 미국 국민들에게 일단은 환영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핫피플 3인방 전해드렸습니다.